이번 시간은 한손노트 제6강으로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24페이지에서 나오죠. 키는 7번 키로서 가산세.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 뒤에서 연결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앞에서 배웠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을 복습해 드릴게요. 제척기간. 자, 문제의 키까지 같이 잡아볼 때 는자 앞에 제척기간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몇 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이 말이 있으면 제척기간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야죠. 포인트로서 부정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10년. 10년이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무신고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7년. 무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무신고에 대해서 7년. 과소신고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재산세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5년. 5년이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 시작한 날짜에 대한 일로서 신고 납부되는 세금은 다음 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척기간 기산일은 기준일 아니면 성립일, 6월 1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으로서 복습했으니까 문제와 같이 연결해 볼 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한손노트는 없어요. 하나 한손노트의 특강을 들으신 분을 위해서 보너스로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과의 형평성이 맞게 되겠죠.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볼 때 문제 봅시다. 갑이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23년 5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8년 5월 30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맞춤표 앞 보니까 언제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내용은 제척기간 문제였어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고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척기간은 5년 됩니다. 이제 볼 때 여기에서 2023년이니까 거기에다가 5를 더하니까 28년 5월 30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은자 앞에 제척기간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포인트로서 부정 나왔죠. 부정 나왔으니까 몇 년? 10년. 답은 거기에서 10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연결시켜 봅시다.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했다 그랬으면 납세의무는 취득세로서 성립된다.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지자체가 몰라요. 그래서 부가권을 지자체가 넘겨주죠. 넘겨주면서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다. 확정된다. 확정 물어본다면 신고. 그리고 징수권도 납세의무자에 넘겨주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라고 나오죠. 그럼 얘가 부가권, 얘가 징수권 합치니까 취득세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그러면서 신고 납부로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 기간 주겠죠.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정확하게 이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면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 나온 것이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밝혀내서 거짓으로서 알릴 수 있는 기간,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제척기간 나오죠. 이 경우에서는 무신고예요. 무신고니까 몇 년이냐? 7년입니다.
7년 이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 납세금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거의 밝혀져요. 왜 밝혀지냐? 상대편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상대편 가볼 때 여기는 취득, 상대편은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겠죠. 상대편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였다면 그때는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가 이 사이기간에 딱 걸린다는 얘기예요. 걸림으로써 여기에서 지자체가 취득세의 금액을 산정하고 요 거래가 지방세법에서 감면조항에 해당됐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조항에 들어갔다면 감면해 주죠. 감면세의 금액 해주고 그리고 너 왜 이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어? 하면서 매매합니다. 매매한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하여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득세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인데 예외상으로서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돼 있어야 한다겠죠.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가산세 가산 끝말은 고지서 발급이니까 보통 징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가산세 뜻을 알 수 있죠. 가산세 뜻 문장을 쭉 가볼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였음으로써 매매하는 거니까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는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이 됩니다. 만약에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의무란 글자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거다라고 해서 의무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이로서 여기 본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저 볼 때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감면해줬죠. 감면해주고 또다시 이 감면했던 금액을 가산세에서 감면시켜주면요. 이건 이중 감면이에요. 이중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되죠.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리는요. 이중과세, 이중감면 방지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의무에 대한 내용은 두 개 의무가 있어요.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과 납부 의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로서 나타나는데 그 납부지연 가산세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문장에서 납부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고 관련 가산세예요.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에 맞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20%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장에서 부정 나왔다면 그때는요 40% 가산세로서 아시면 되고 적게 신고 이 말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소 신고에 대한 이로서 10% 가산세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내용이 이 각 문장마다 한 문장으로서 속줄, 넉줄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저처럼 무신고 이 말 나왔으면 20%, 부정 나왔으면 40%, 적게 신고 나왔으면 10%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거기 한 문장에 대해서 10줄은 전부 다 암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10%가 되죠. 이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이게 넉 줄이에요. 넉 줄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하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면은 법인에게는 장부 작성의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지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0% 가산세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쭉 읽어보고 법인이 장부 작성 불 이 말이 나왔다면 아니불자 써서 그때에 대해서는 10%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걸중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무걸중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부정의 따블이에요. 부정이 40%니까 따블에 대해서
80%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법률적 취지가 믿음기 전매 방지 목적에 의해서 나옵니다. 믿음기 전매 방지 목적이니까 이 내용 그대로 보이 만들어져요.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고, 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입니다. 그걸 팔았다면 매각이죠. 미등기 전매됐음으로써 부정보다 더블로서 80%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네요. 문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어떤 글자 없다면 뒤에서 있는 숫자는 80% 됩니다. 앞에서 어떤 글자, 자, 등기된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있다. 그러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죠. 그러면서 끝말은요.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한 후 매각, 신고한 후 매각이니까 신고했음으로써 등기된 거죠. 등기됐으니까 여기도 미등기 전매가 아님으로써 산출세액의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이니까 미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으로서 뒤에서는 중과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목 변경이란 말은 토지 이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도만 변경됐다 뿐이지 똑같은 토지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말이 의미적으로 들어있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밭이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내용 내 거다고 등기하죠. 그리고 이 밭을 지목을 바꿔요. 이용도를 대지로 바꿨다 하더라도 똑같은 토지예요. 지목만 이용도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토지니까 이 토지는 내 거다고 이미 등기가 되었음으로써 이 지목 변경 글자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건 등기된 것으로서 뒤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된 거니까 중과산세 제외가 나오게 되죠. 주식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미등기와 관련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중과산세 제외됩니다. 이 인으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글자가 있어요. 그럼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이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보니까 없어요.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미등기 전매니까 중가산세 가산 산출세액의 80% 가산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요. 미등기 전매가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산출세액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데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 봅시다. 33회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성이 나왔던 문제로서 먼저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읽어봅시다.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거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맞춤표 앞 보니까 가산세 나왔죠. 이제 이 문제는 가산세 문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포인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나왔죠. 무신고 나왔으니까 숫자는요 20% 거반 금액으로 한다. 맞죠? 자, 문장을 더 가보니까 여기에서 가로유가 부정단어 있어 없어요?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은 부정단어가 없다 그래요. 부정 제외했잖아요. 없잖아요. 없이 무신고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20% 되는 겁니다. 2번에서
납세음자가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맞춤표 9번이니까 가산세 이거요. 그리고 포인트로서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 대한 내용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인 20%다 틀렸잖아요. 틀렸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3번에 대한으로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음자 선택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자 맞춤표 앞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선택 나왔음으로써 신고 맞죠?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음흉하게도 과소 신고했네요. 그럼 과소 신고했으니까 한 대 맞아야죠. 그런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갑시다. 4번에서 24일 때와 25일 때에 나왔던 내용의 문제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제 키 잡을 때에 맞춤표 앞 보니까 가산세. 문제 키 잡아냈죠. 포인트는요. 법인 장부 작성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장부 작성 불. 이 말 나왔으니까 10% 가야죠. 그런데 이 10%가 틀렸죠. 10%가 나와야 맞습니다. 5번에서 25일 때에 나왔던 문제로서 납세음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산출세액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율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여기서 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이란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글자 찾기 등기된 주식 지목 변경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뒤에서 있는 말은 중가산세로서 산출세액의 80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31회 때와 32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먼저 문제 읽어봅시다.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죠.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으니까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글자 있는 거 봐요. 보니까 지목 변경 글자 있네요. 여기는 등기된 거죠. 등기된 거니까 뒤에서 산출세액 80%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0% 가산한다 틀렸죠. 7번 갑시다. 33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납세 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으니까 앞에서 글자 찾기. 지목 변경 주식 등기된 이 글자가 있는 걸 봐요. 보니까 있네요. 지목을 사실상 변경, 지목 변경 글자 있잖아요. 있으니까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그런데 산출세 80% 가산 틀렸죠. 가산되지 아니한다. 아니면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여 드렸고 이번 시간에서는 가산세 하여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서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수정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